반갑습니다. 김용민의 주식 랭킹입니다. 저희 주식 랭킹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주목하셔야 되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수혜 종목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부에 있는 구독 버튼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조금 더 시간 내셔서 댓글창에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치는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직접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도체와 AI에 대한 핵심 내용을 직접 정리해서 리포트로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반기 주식 투자에서 가장 주목하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압축한 리포트인 만큼 해당 리포트 꼭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해당 리포트 꼭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삼성전자 지금 절대 사지 마세요. 이 가격에 쓸어 담으세요 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악재 그리고 그 악재가 해소되는 시기,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낙폭률을 보면은 2008년도 이후에 최대 낙폭이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낙폭이냐? 물론 삼성전자만 낙폭이 나온 건 아니죠.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가 10%대의 하락을 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가장 큰 낙폭을 기억해 보면은 2020년 3월에 있었던 코로나19 쇼크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때도 코스피의 급락이 크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낙폭은 7.2%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폭이 10%가 넘게 나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낙폭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사이드카를 발동한 데 이어서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을 했기 때문에 이번 증시가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마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초 체력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런데 현재 굉장히 과한 낙폭이 나왔죠. 그렇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가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악재는 해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악재가 해소가 된다면은 어느 가격대에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반기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가 뭔지, 호재가 뭔지, 투자 전략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가 하락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미국 증시에서 낙폭이 나올 때 침체에 대한 우려에 대한 내용들은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지난 2일 고용보고서에 대한 충격으로 미국 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스닥의 낙폭률이 눈에 띄었죠. 실제로 실업률이 4.1%를 예상을 했는데 4.3%를 상승하면서 전문가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요. 비농업 부분에 대한 일자리는 전월 대비해서 11만 4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직전 12개월 평균 증가폭이 21만 5천 명입니다. 즉 원래 지금까지의 평균폭에 비해서 증가폭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고용률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에 대한 전망치는 원래 평균폭보다 낮은 18만 5천 명을 예상을 했는데 그 수치보다 압도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용 부진과 함께 AI, 반도체 등 증시 훈풍을 이끌어 왔었던 기업들의 기대 이하의 실적이 나오면서 증시에 대한 급락이 이어졌고요. 그 하락이 국내 기업들에 대한 낙폭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심지어 현재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굉장히 큰데 그 이유를 자세히 봐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저금리인 일본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고금리인 미국 해외 자산에 재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제로금리였던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통해서 미국에다가 혹은 예금 적금만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따른 수익이 발생을 했는데 현재 엔화 같은 경우에는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죠. 왜? 일본 은행에서 단기 금리를 0.25%까지 인상을 시켰습니다. 현재 미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달러엔 환율이 급락을 했고요. 일본은행이 발표하기 전날,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발표하기 전날에는 154엔 수준이었는데 발표 이후에 146엔대까지 하락한 상황입니다. 이게 단번에 8엔이나 떨어진 거는 굉장히 큰 변동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엔화 가치가 5% 급등하는 동안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의 종합지수가 무려 7%나 하락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즉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청산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이 일본 은행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금리 인하 방향성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낙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분명히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가 있었을 텐데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나온다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 삼성전자는 외국인에 대한 비중이 무려 56%가 넘어서는 기업입니다. 당연히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앞으로 삼성전자의 모멘텀인 엔비디아에 대한 악재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인 블랙웰에 대한 설계 결함이 발생을 하면서 고객 전달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올해 연말 이내로 블랙웰 기반 B100, B200에 대한 GPU가 출시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됐는데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와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에 이러한 결합 사실을 알렸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뒤늦게 설계 문제가 발견이 돼서 TSMC와 함께 문제를 해결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이렇게 대량 생산이 진행되기 직전에 설계 결함이 발견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러한 결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TSMC에 대한 수율 자체가 굉장히 낮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수율이 맞춰지고 그에 따른 실적,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어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은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GPU에 대한 출시가 딜레이가 된다는 것은 3분기 중에 8단 HBM3E, 하반기 중에 12단 HBM3E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이 딜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망 매물들이 쏟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가 하락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전부 다 감안해서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반드시 공략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도 있겠죠. 지금부터 삼성전자의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 그리고 악재가 해소될 수 있는 모멘텀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의 지표가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연준에서는 악화된 경제 지표와 투심을 살리기 위해서 빅컷을 단행할 수 있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즉 그전까지는
25bp에 대한 금리 인하가 이야기가 됐었지만 앞으로는 50bp에 대한, 즉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9월에 B컷에 대한 가능성이 11%밖에 안 됐는데 현재는 69%까지 단기간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지금 FOMC가 3번 정도 남았는데 이 3번의 FOMC에서 100bp에서 150bp까지 기준금리에 대한 인하가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재부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에 25bp에 대한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러한 대폭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시장에 대한 투심이 살아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국내 기업 중에서 투자 금액이 최상위 기업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 삼성전자의 가장 부정적인 이슈 중에 하나였던 파업에 대한 문제가 거의 해소가 됐습니다. 사실 이 파업이 얼마나 심하겠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만약에 생산에 대한 차질을 빚는다면은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이슈였습니다. 왜냐면은 삼성전자가 HBM도 그렇겠지만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사실 선두 기업이 아닙니다. 물론 D램,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점유율 자체로 봤을 때는 1위가 맞지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 쪽에서는 1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파업에 대한 리스크로 생산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었었는데 이 삼성전자에 대한 파업 리스크가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투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당연히 파업 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직급에 따라서 임금과 주휴수당이 빠지면서 가장 많이 손해를 보는 직원은 약 20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업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전삼로의 대표 교섭권이 이번 5일에 만료가 됩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노조가 총 5개의 복수 노조 체제인데 이 중에서 전삼로가 대표 교섭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개의 노조와의 합의가 있어야지 대표 교섭권을 확보할 수 있는데 남은 노조들이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업에 대한 참여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파업으로 인해서 우리 HBM 안 만들 거고 그로 인해서 너네 타격 이렇게 커질 거니까 성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측정을 해달라라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생산 차질을 주는데 실패합니다. 실제로 노조 파업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물량을 대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답변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금 굉장히 달려야 되는 시기에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문제 자체가 해소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실적 이상의 가치가 3분기부터 적용이 됩니다. 사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이 반도체 DS 부분에서 실적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6조 원이 넘는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전영현 부회장은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2분기의 실적 개선이 삼성전자의 경쟁력 회복으로 인한 실적 개선이 아니다. 즉 시황이 좋아져서 우리에 대한 실적이 좋아진 거다. 시황이 나빠지면은 다시 한 번 더 실적이 나빠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거겠죠. 삼성전자 반도체 실적이 6조 4,5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부활에 성공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5조 4,685억 원에 대한 실적을 냈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 1.25배 더 많은 영업이익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칩 생산 능력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2배 이상 많은 칩을 생산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실적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게 벌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평가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D램도 그렇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HBM에 대한 실적 자체가 굉장히 높게 나온 거고 삼성전자는 이 분야에서 실적 성장이 비교적 적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질적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HBM3의 8단을 3분기 안에 양산해서 공급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근데 얘네가 이걸 공급한다고 했을 때 물량을 받아주는 기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기업이 누가 있냐? 당연히 엔비디아입니다. 아니, 블랙엘이 지연된다고 하지 않았냐? 지연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단되는 게 아니라 지연되는 겁니다. 블랙엘 출시가 내년 1분기로 지연될 수 있는 건 맞지만 AI 투자에 대한 위축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H100이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이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뚝 끊기면서 P100이나 P200을 기다리는 고객사들이 많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H100에 대한 수요는 끊어지지 않고 있고요. 2025년도까지 1분기까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알파벳 등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는 오히려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HBM3 양산 이후에 충분한 물량 확보 이후에 HBM3에 대한 납품이 진행된다고 하면은 늦으면은 4분기 그리고 더 늦어도 2025년 1분기에 실질적인 실적 성장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 엔비디아 연합에서도 HBM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실질적으로 수주를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있는 만큼 사실 AI에 대한 투자, 즉 빅테크 기업인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에 대한 AI 투자가 위축되지 않는다면 실적 둔화나 성장 둔화가 나오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AI 반도체, HBM에 대한 수요 자체가 결국 미국의 상위 빅테크 기업들에서 거의 대다수에 대한 실적이 나오는데 이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AI에 대한 투자는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 침체부터 엔캐리 트레이드, 엔비디아에 대한 GPU 출시 연기 등을 포함해서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를 모두 다 감안한다고 해도 과대 낙폭이 나온 게 사실입니다. 하반기에 이미 선방영된 금리나 이상의 모멘텀, 즉 빅컷에 대한 모멘텀부터 신뢰도가 중요한 반도체 양산 속에서 노조 파업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 그리고 상승 모멘텀들은 하나둘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2분기에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건 맞지만 HBM 등 프리미엄 반도체에 대한 실적의 부족에 문제가 있는데 3분기에 HBM3 출시를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과대 낙폭은 여러분들의 투자 기회로 볼 수 있는데 어느 구간을 주목해야 되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외국인 투자자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3년도 5월 달에 삼성전자의 외국인 11조에 대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합니다. 즉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가장 공격적으로 들어왔던 시기인 2023년도 5월의 저점인 66,000원 구간은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안정적인 구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구간부터 66,000원 구간까지는 여러분들께서 공격적인 투자를 분할로 하셔도 충분히 유리한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지금도 과하게 빠졌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주가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과한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당장 나온 수많은 악재들 전부 다 해소될 수 있는 악재들이고 가지고 있는 모멘텀들 그리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실적 성장을 계산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전략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해당 내용 말고도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부터 AI에 대한 내용들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 전략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 왔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아이폰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앱스토어,
갤럭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를 이용하셔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기준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검색하게 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올 텐데, 여기 보시면은 급등 시그널이라는 컨텐츠가 있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아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급등 시그널을 다운로드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삭제 후에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을 재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컨텐츠들이 나올 겁니다. 우측 상단에 로그인 버튼, 회원 가입, 이용 약관 동의까지 누른 상태에서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을 적으러 나옵니다. 이메일은 여러분들의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이름까지만 적고 가입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회원 가입이 끝이 납니다. 뭐 전화번호나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전혀 적으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당 회원 가입은 간단한 개인정보로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로그인까지 마치셨으면은 하단부에 김용민의 극비 자료집이 있을 겁니다. 해당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클릭하게 되시면은 방금 전에 보셨던 자료집을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업로드를 해놨고요. 해당 자료집 내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아서 직접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스크롤 하단부로 내리게 됐을 때 2024년도 하반기 핵심 자료집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업로드를 해놓았습니다. 해당 자료집 100% 무료로,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는 컨텐츠입니다. 해당 컨텐츠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우선은 급등 추천주 컨텐츠입니다. 말 그대로 단기간에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직접 선별해서 여러분들께 종목부터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단기 매매가 성향에 맞다 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해당 컨텐츠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옆에 장전 급등 뉴스가 있죠. 매일매일 나오는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당장 주목해야 되는 뉴스와 그에 따른 관련주를 직접 정리해서 8시 30분 이전에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시장에서 어떤 내용을 주목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해당 컨텐츠를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아래 급등주 분석은 뭐냐, 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에 따른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컨텐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장중에 나는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시장의 핵심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관련주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실시간 대응을 위한 뉴스와 앞으로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정보들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 하단부에 보시면은 제가 더보기란에 설명란에다가 김용민 대표의 장중 텔레그램 방 링크를 업로드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더보기란을 보시면은 해당 링크를 통해서 꼭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 방 입장이 가능하니까 해당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 하셔서 필요한 정보들 꼭 장중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